네, 저는 저희 회사를 소개할 때 올 오프라인 농식품 유통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하고요. 저는 어디를 차고 있죠? 예, 목차를 말씀드리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제 사업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사실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섭외 저희가 왔을 때 저는 그냥 제 이야기만 해도 됩니까 했더니 얼마든지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도 제 이야기 중심으로 했습니다. 농업이라는 생태계 위에서 한 5년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꽤나 이제 스토리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LG 유통으로 공채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2004년에 입사하자마자 제 동기들은 다 마트, 백화점, 편의점을 간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유통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인사 담당자가 슈퍼마켓이다. 그래서 LG 슈퍼마켓을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실제로 LG 슈퍼에서 지하 매장에서 농산물도 팔고 닭 대가리 치고 고등어 생선도 자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마트를 가면은 자 지금부터 자 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다가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현장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본부에서 특별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부회장 직속으로 핵심 역량 차별화 팀에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약 12년 동안 본부 GS 리테일에서 전략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 전략,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초기 농산 MD까지 하고 이제 퇴사를 했는데요. 저가 꽤나 지금도 깨지지 않는 법칙이 있답니다. GS 리테일 아시죠? 거기서 최연소 과장은 제가 지금 아직도 타이틀을 달고 있답니다. 예, 박수 쳐도 됩니다. 예.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냐면요. 제가 실제로 치킨이 막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회사 나오면 뭐 하지? 다 치킨집 한다더라고요. 아니면 뭐 김밥 천국, 뭐 얌생 비빔밥 요 고민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자 해서 저는 막 그냥 고민 끝에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봤을 때 한 30년 정도는 제가 할 거는 제가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예전에 이게 이 사진인데 2004년도 사진입니다. 이때 일산에 오이 할 때 저희가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기사랑 2024년에 제 중요한 장면에서 이거 혹시 주최 측에서 앞쪽으로 앞쪽으로 안 되네요.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 사진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제가 사실 농산물에 대해서 엄청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창원 기업인데 저희 경남의 도지사님보다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지금도 마산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제사상 모시듯이 이렇게 매일 보십니다. 제 영상이 YTN에 보도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산물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 시장성을 확보한 유통체인 이야기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닷바람이 부는 거제도의 자그마한 밭. 어르신 서너 명이 겨울 시금치를 캐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수확된 제철 채소는 줄줄이 실려 곧바로 어딘가로 향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 수확한 거 거점 물류센터로 이동합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생산지 주변에 있는 거점 물류센터. 유통업체는 수확한 농산물을 수도권 대형 도매시장에 보내지 않고 곧바로 상품화를 시작합니다. 업체가 자체 보유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즉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당일 생산된 농산물이 여기 물류창고에 한꺼번에 모이는데요. 여기서 손질과 소분, 포장 등 판매 직전의 모든 유통 과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자체 개발에 특허를 낸 인공지능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적정량의 농산물만 사들입니다. 폐기율을 줄여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저희는 로컬 생산, 로컬 소비라는 이런 압축된 유통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도 좋고 농가도 좋은 사업화 모델을 발견하였습니다. 전국 2,000여 농가에서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사면서도 농가와 상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을 많이 조금씩 하지만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판매를 도와줘서 저는 든든합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면서도 사업성 확보에 성공해 올해 농식품 벤처 창업 페스티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농식품의 유통 구조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농산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여서 농가와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 업체는 최근 차량형 이동 상점을 개발해 인구 소멸 지역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쇼핑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2020년에 3억으로 시작했고요. 작년은 저희가 420억 매출에 영업이익 15억을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까지 투자는 약 한 220억 투자를 받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오이 했던 제 젊은 시절, 그리고 저는 아까 양력에도 보셨지만 회사를 2015년에 그만두고 한 5년 동안은 사실 다른 일을 했어요. 강의도 하고 책도 써보고 했는데, 항상 제가 마트를 가면 그 농산물 코너에 가면 약간 알죠. 그 약간의 유전자가 뭔가 농산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이 사업을 했고요. 2019년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2020년에 뭐가 왔죠? 하나, 둘, 셋,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몰래 카메라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터지네 해서 저는 예전에 농산 담당할 때 농산물을 어떻게 팔았냐면 20kg 쌀 대농이 생산한 2,000쌀을 500원부터 경매를 했어요. 매주 토요일 날 2년 동안 똑같은 장소 시간에서. 그랬더니 고객들이 똑같은 시간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농산물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해서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퇴직금하고 제 와이프한테 조금 이렇게 사기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이거 잘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한 7천만 원 빌려가지고 이 사업자 내고 6명 딱 뽑아가지고 시작했습니다. 5병짜리 컨테이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제 고향이 경상남도 마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울 사람인 줄 아시겠지만 좀 다들 놀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소농을 연구했습니다. 아까 남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소농이 한 70% 됩니다. 소농들이 제 고향 마산 인근에 의령, 합천, 함안에 엄청 많거든요. 이분들이 생산은 잘하시는데 디지털 전환도 안 돼 있고 ARS 우리 콜센터도 운영이 힘들고 물류가 안 됐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가서 상품 받아서 한번 팔아보자 해서 제가 이제 지역에다가 작은 소분센터를 만들었어요. 아까 보시는 그런 약 30평 정도 소분센터인데, 이것도 저희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 농업법인하고 협업을 해서, 왜냐하면 농산물은 뽑자마자 급전직하되는 신선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란 콘텐츠만큼은 지역에서 바로 팔면 되겠다. 이건 대기업이 안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일일이 산지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초록색은 야채, 빨간색은 과일, 이제 파란색 수산 이렇게 해서 제가 농산물을 다니는데, 그때 저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이런 작은 기업이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비껴라 이러더라고요. 좀 이 물건이나 좀 옮겨 주이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참 사실은 많이 서러움도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판로가 좀 막혔습니다. 온라인이 이제 급성장하면서 자기가 이제 제공했던 식자재 마트도 문을 닫으려고 하고 하니까 다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셔서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사고를 한번 치자. 혹시 아십니까? 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사람이 개를 물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개를 한번 물어보자. 그래갖고 제가 제일 먼저, 이건 실제로 요 개가 사람이 개 물었던 이겁니다. 제가 이 주변에 봤더니 제가 마산 산호초등학교인데 제 단짝 친구가 성동일 와이프였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국민 아빠로 성동일 씨가 막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사실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해가지고 제가 한 6개월만 저희 좀 모델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세요, 소주 한잔 합시다 하더라고요. 가서 또 제가 수산물 들고 가서 했는데 1년 동안 해주셨어요. 6개월 더 연장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같이 이제 초기에는 지역에서 뭘 했냐면은 그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
광고 모델도 있지만 아빠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그때 주변을 둘러봤더니 2020년도에 새벽 배송이 실제로 수도권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부산, 경남을 합쳐봤더니 인원이 한 600만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구를 대상으로 새벽 배송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저희 거점을 했는데 재방문율이나 재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주부님들이 야 우리도 이제 새벽 배송 받는다 해서 약간의 이제 로컬에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고 지자체를 갔습니다. 경상남도 도청에 가서 농정국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당신들이 이 포장지에 경남 프레시라는 이름 정도 적어주면 포장 지원해 줄래 했더니 잠시만요 하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제가 찹찹할 때까지 혼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안 하면 경북으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잠시만요 앉아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비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새벽 배송에 그때 도민일보에 나오면서 그때 도지사님이 보고 이 친구 괜찮다 해서 저희가 이제 경남에서 또 경북에서 또 전남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스타트업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리소스로 시작을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 조력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뭐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 있는 뭐 지자체 관계자들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반드시 협업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힘이 좀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그때 당시에 슈퍼마켓들이 문을 닫거나 임대료가 그 권리금이 엄청 빠지고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권리금이 빠진 매장들을 제가 직영화 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줄을 많이 서십니다. 이런 매장들을 하나 둘 해서 우리 김해 장류에도 만들어주세요. 뭐 철원에도 만들어주세요. SNS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이어도 근린 상권이라고 슬리퍼 신고 가는 상권들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쿠팡이나 주문을 못 하시니까 카카오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에 이렇게 친구 맺기 해서 그날 산지에서 예를 들면은 뭐 산딸기가 나오면은 카카오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락인을 많이 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딸기 오늘 재배지 사진까지 보여주고 뭐 당도도 막 보여주고 했죠. 자 그러다가 제가 어마무시한 걸 발견했는데요.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타켓입니다. 타켓이 스타트업이 가는 지점들은 사실 경쟁사들이나 대기업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재정의해야 됩니다. 아까 남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문제를 재정의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냐 봤더니 제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슈퍼마켓이옵니다. 슈퍼마켓 혹시 길 가다가 많이 보셨죠? 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뭐 버스 정류장, 하차장, 약국옆 좋은 자리에 있는데 이분들은 편의점을 할 생각이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부부 경영이고 24시간 최저임금, 뭐 알바생 섭외 이런 게 힘들고 그냥 아침에 문 열고 닫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죠. 지금 혹시 농산물 안 파십니까 했더니 아유 옛날에 젊은 때 막 많이 팔았지 이러시더라고. 요새 막 왜 안 팝니까 했더니 도매 시장을 가서 물건 떼가지고 구하기에는 가족도 없고 그거 일일이 하는 게 허리도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담배만 파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농산물 주문하면은 포장해서 드릴 테니까 살라요 했더니 미친 소리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 가라 하더라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농산물을 저희가 공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동네 슈퍼는 점점 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위치나 거점의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봤더니 이 편의점을 다 합치면 5만 5천 개거든요. 근데 슈퍼마켓을 다 합쳐 보면 대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제외하면 60조라는 아주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 상권에 저희가 농산물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프리카에 슬리퍼 파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과일을 취급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과일은 생물이기 때문에 3일 있으면 좀 시들시들하고 야채도. 근데도 저희는 이걸 계속 꾸준히 이제 판매를 했죠. 그때 당시는 투자도 받을 생각도 없고 투자사들도 저희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슈퍼라는 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도 없고 온라인 플랫폼들이 극도로 성장할 때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슈퍼마켓이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마트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다이소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마트, 뭐 작은 근린 상권, 슬상권이죠. 슬리퍼 상권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권리금 없는 매장들을 하나둘 직영화 시켰다고 했죠. 그러다가 제가 2022년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야, 농산물 팔아야 하는 이들과 농산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매칭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중소농하고 중소상인들을 이제 연결하는 플랫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있는 매장들이 15평부터 2,000평, 3,000평까지 직영 가맹을 하면서 제가 이제 2023년 봄에 피보팅을 했습니다. 어떤 피보팅이냐면 미국에 가보시면은 우리나라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않고 볼런터리 체인이라고 해서 상품 공급을 하면서 수익을 상생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로얄티를 받거나 어떻게 보면은 수수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가맹점주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없애고자 우리는 상품을 공급하는 볼런터리 체인 VC라고 하죠. 그 사업을 해서 제가 어디를 찾아갔냐면요. 전국의 그 슈퍼마켓 58,000개의 가장 상단에 있는 중소벤처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 사업을 설명을 했더니 우리 슈퍼를 위해서라면 당신이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될지 알려주겠다 해서 저희는 이제 중소벤처부로부터 지정받는 조합에 가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국에 한 6,000여 군데 저희가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한번 났었어요. 동네 슈퍼를 진화시키는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벤처기업다 해서 이때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매출이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은 오일을 사러 오셔가지고 쌈장을 사시거든요. 그리고 담배를 사러 가는 그 옆에 있는 편의점 고객이 슈퍼마켓을 오면 일명 노가리를 좀 까십니다. 단골 고객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슈퍼 점주들이 아이고 같이 뭐 호박씨도 까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체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딸기를 살 만져보면 그거 싼데 가져가 있어. 이러면은 이제 바스켓에 물건들이 많이 담기죠. 그러니까 매출도 오르고 락인도 되고 포인트를 이제 제대로 하면은 또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일으킨 건 뭐냐면은 여기서 쓰는 포스들이 있더라고요. 슈퍼 가보시면은 돈통 카드 결제하는 그 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API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연 거래액이 한 35조 되는 1, 2, 3위 업체한테 제가 이제 그 API 연동을 시켰고 우측에 보시는 건 뭐냐면은 80세 약간의 고령의 고객 점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UI UX를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클릭할 수 있게끔 이런 모바일 기반의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일본에 제가 GS 있을 때 일본의 세븐앤홀딩스가 고령화되었을 때 만들었던 모바일의 UX를 좀 많이 벤치마킹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ERP를 했고 저희의 2대 주주가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보가 저희에게 25억을 투자했을 때 저희는 제일 먼저 한 건 내부 통제 그리고 ERP였습니다. ERP를 개발을 애초에 했기 때문에 수발주 시스템과 굉장히 연동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었고요. 길 가다 보시면 혹시 나들 가게 아시나요? 거기 전국에 18,000개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수발주를 쓰고 있고 매일매일 저희 농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다니다 동네에서 슈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밀려 경쟁력을 잃기 때문인데요. 지역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의 새로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람 기자입니다. 거제 지역 슈퍼마켓에서 파는 상품들을 유통하는 공동도매 물류센터입니다. 지역 신선식품 기업이 운영하는 이곳은 신선식품부터 밀키트까지 흔히 동네 슈퍼에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물류센터에서 납품하는 슈퍼마켓입니다. 동네 슈퍼 같지 않은 외관에 웬만한 편의점보다 판매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지역 슈퍼마켓들과 신선식품 기업이 협력해 새롭게 문을 연 거제 로컬 마켓입니다. 신선식품 기업이 경쟁력 있는 제품 공급과 진열, 첨단 배송 시스템 등을 제공하면서 지역 슈퍼마켓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신선식품이라든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 조리 상품들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계속 끊임없이 소싱을 하고 공급을 함으로써 로컬에 있는 많은 생산자들과 로컬에 있는 소비자들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이곳에는 죽순과 유자, 각종 수산물 등 거제 지역 특산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모두 로컬 마켓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간이 주도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유형의 지역 유통 채널을 구축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협력함으로 인해서 우리 골목 상권이 대기업 프랜차이즈하고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갖추었다. 거제시도 국비사업 등을 유치하며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거제시에서도 유통시설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하면서 끊임없이 특허를 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 장벽도 올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는 디지털 전환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AI 수요 예측이라든지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특허 기술을 계속 활동했고요. 처음에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사람 의존도가 컸습니다. 소분하는 직원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접 했는데, 이제는 이제 삼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수축기 자동화 시스템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캐파를 소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보셨던 소분센터, 제가 아주 작은 30평 소분센터에 전환 그 ERP를 달아드리고, 아까 글로벌 회사 소개시켜 주셨지만 블루베리 회사도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해외로 수출한 것처럼 저희도 기본적인 ERP와 이런 수발주 시스템들을 그 소분센터 운영자에게 코칭을 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좀 재밌는 게, 작년에 민관 협력 지역 상생, 요즘 3만 명 미만이면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국의 9개 군에다가 각각 100억씩 총 900억 예산으로 이제 공모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1대1로 맺는데, 저희가 경남을 지원했더니 더본코리아가 지원했대요. 그리고 전남을 지원했더니 더본코리아가 지원했대요. 그래서 공무원이 전화 와서 아이고 마 이제 접읍시다 이러더라고요. 저 알죠? 저희 스타트업 정신. 막 닥치고 실행, 무조건 닥치고 실행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끝까지 했어요. 그래서 서류 만들고 해서 저희가 둘 다 이겨가지고 더본코리아를 이긴 미스터 아빠라고 해서 한때 좀 약간 어깨 뿜뿜했습니다. 예, 제 와이프한테 좀 자랑해가지고 정장 한 벌 빼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200억 실탄 확보했고,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 경상남도 의령에 있는 폐교를 밀어버리고 이제 농산물 APC 지금 짓고 있고요. 요게 이제 올해 말이 되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전남 진도에는 저희가 이제 약 3,000평 규모로 해가지고 APC 센터를 짓는데, 여기도 농산물을 이제 전국에 전라남도에 있는 것들 저탄소 농산물들을 게더링해서 할 거고요.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혹시 진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도항이 있거든요. 진도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농산물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진도로 뛰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저희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경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도에서 농산물이 제주도 하나로마트에 저희가 이제 합니다. 4, 5점이 생깁니다. 오라점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측에 있는 게 어디냐면 어딜까요? 몽골입니다. 몽골에는 자체 농산물 수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는데, 저희가 제주시 농협하고 힘을 합쳐서 지금 제주시하고 저희가 몽골 이마트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이마트 가보시면 거기에 알타이 그룹이라는 현지 대형 법인이 90% 지분 가지고 있는데 신세계는 10%고요. 제가 제주시 농협 조합장님한테 뛰어가서 우리가 거기다가 농산물 특히 망감류를 팔아보자 그랬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해서 이마트 4개점 중에 3개점에 미스터 파파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대기업도 못 들어갔던 그 허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매장들이 총 3개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K푸드 존이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과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셨던 소분센터가 지금은 이제 전국에 30여 군데가 되었고, 중앙물류센터라고 해서 약 13,000평 정도 되는 규모가 이천에 가시면은 아주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스타트업이지만 중견기업으로 향하기 위해서 수발주 시스템보다 더 고도화를 했고, 이제 뭐 중앙일보에서 저희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 예전 직장이죠. GS 프레시 여기에 쫙 밑에 있고 제가 저 위에 있고, 예,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금속 검출기라든지 비전 카메라 보다 농산물이 더 안전화되게, 그리고 농산물을 항상 이렇게 그 큰 단위로 움직였는데 소분을 해서 1인 가구들이나 고령의 3인 가구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이제 했고요. 물론 내부 통제를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이런 것들은 농협에 저희가 오픈 소스로 해서 공유를 하는데 어디에서 실시간
수급이 되었고 소분은 어떻게 하고 이게 어디에 판매되는지 그리고 출하 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ERP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농업을 하면서 가장 그 스타트업이 해야 될 어떤 사회적 윤리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 편의성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제 개인 슈퍼뿐만 아니라 이 소농들이 생산한 것들을 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이라든지 심지어 편의점 이런 곳에다가 판로를 개청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소농들과 함께 손잡고 있는데 최근에 혹시 온라인 도매 시장이라고 아십니까? 정부에서 이런 도매 시장을 직접 물건이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AT에서 기획을 했는데 한 2년째 하고 연거래액이 5,500입니다. 5,500억인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을 정식으로 민간에서 좀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해서 전 스타트업이라서 도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전해가지고 저희가 1위를 해서 저희가 땄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수를 2번 쳐도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있는 약 1조 거래액의 농산물들을 저희가 중앙 허브를 통해 가지고 보관, 그다음 배송, 그다음에 공공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다 더 좋은 판로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월 30일 날 저희가 이천에서 뭐 착공식 하는데요. 예, 화분 같은 게 요즘 많이 예, 죄송합니다. 예, 농담입니다. 보내주죠. 화분 거절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창원이의 단감 뭐 예를 들면 과일 하나를 보더라도 창원 이렇게 안 부르고 창원이, 그다음에 뭐 성주 꿀참외를 성준이, 안동을 안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이 떨어져가지고 좀 못생긴 그 사과를 저희는 만난이라고 부릅니다. 못난이가 아니고 맛이 있는 못난이라고 해서 만난이를 해서 요 로고들이 다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식품관에 유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로컬을 살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 지역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에 가시면 안동 소주를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안동 소주에 이제 지역 안동이 까치가 시에 조더라고요. 그래서 안동 그 소주를 담은 패키징을 이런 글로벌에서도 잘 어떤 이팅 포인트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예, 음향을 높여주시면 좋은데 약간 클럽 분위기 나야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우리 안동 소주뿐만 아니라 글로벌 하이볼 시장으로 어프로치하려고 안동시하고 지금 기획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저희는 전국에 있는 로컬에 있는 농산물들을 보다 더 스토리텔링을 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무지라든지 일본의 뭐 이온 리테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PB화하고 그다음에 로컬의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노인들의 어떤 그 이 생산력을 또 전개받는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글로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뭐 정신없이 설명은 했지만 제가 최근에 그 인스타 좀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슈퍼왕이라고 인스타에 치시면 아직 100명이 안 돼가지고 제가 제 딸한테 소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지금 한 6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왕이라고 치시면은 나옵니다. 앞으로 뭐 농산물 관련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